당장 나가. 여기가 동네 다방인 줄 알아? 이런 차림으로 와서 15,000원짜리 커피 마실 사람 같아 보여? 무료급식소나 경로당 찾으시는 거면 시청에 물어보세요. 당신 같은 늙은이가 오는 곳이 아니야. 서울 최고급 호텔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모욕. 남루한 옷차림의 할머니에게 쏟아진 비난은 차가운 호텔 로비를 더욱 얼어붙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들이 조롱했던 낡은 옷 속에는 호텔의 30년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평생을 사람을 향한 존중이라는 가치를 위해 살아온 이 호텔의 창업주, 그녀가 돌아왔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손님을 차별하는 호텔. 그곳에서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잃지 않은 유일한 직원, 한유나. 그녀의 용기는 과연 이 거대한 호텔의 오만함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그리고 자신을 쫓아내려 했던 매니저 앞에서 할머니는 과연 어떤 반전을 선사할까요? 최고급 호텔에 감춰진 민낯이 드러나는 순간 우리는 묻게 됩니다. 진정한 품격은 과연 어디에서 오는가? 그 파격적인 진실이 곧 공개됩니다. 이야기 시작 전에 잠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김정숙은 아들 최민수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은 뒤로 내내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가 맨손으로 일궈 지금의 그랜드 호텔로 성장시킨 이곳에서 이상한 소문이 들려왔기 때문이었죠. 돈 없어 보이는 손님은 아예 문전 박대한다는 소문은 단순한 뜬 소문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나도 마음에 걸리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녀의 오랜 동료이자 호텔 이사회 멤버인 이민준 이사도 같은 걱정을 나누었으니 말입니다. 어머니, 요즘 호텔 분위기가 예전 같지 않아요. 손님들이 불친절하다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하는 아들의 목소리는 밤새도록 김정숙의 귓가에 맴돌았어요. 평생을 손님을 왕처럼 모시며 살아왔는데 아들에게 경영권을 물려준 지 10년 만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직접 눈으로 확인해야만 직성이 풀릴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다음 날 아침 평소와는 전혀 다른 차림으로 집을 나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한껏 초라했습니다. 낡고 빛바랜 카디건을 걸치고 발등이 해진 헌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손에는 시장에서 장볼 때나 들고 다니던 낡은 청가방을 들었습니다. 누가 보아도 최고급 호텔에 어울리지 않는 차림새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본 김정숙은 피식 웃음이 나왔지만 이내 눈빛이 단호해졌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 정문에 도착했을 때 그녀의 가슴은 벅찬 감동과 함께 씁쓸한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30년의 세월이 담긴 이곳은 그녀가 기억하는 작은 여관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고 웅장하고 거대한 건물만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웅장함 속에서 냉기가 느껴졌습니다. 정문을 지나 로비에 발을 들이자마자 차가운 시선들이 그녀에게 꽂혔습니다. 깔끔한 정장 차림의 손님들은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어떻게 여기 왔대? 보아는 뭐 하는 거야? 그들의 낮은 목소리가 그녀의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마치 불청객을 보는 듯한 경멸 어린 눈빛에 김정숙의 마음은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애써 태어난 척 마치 처음 온 사람처럼 주변을 둘러보며 로비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심장은 긴장감으로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소문이 사실이라는 것을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김정숙은 로비 한가운데 있는 소파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발을 내딛는 순간마다 바닥에 깔린 값비싼 대리석과 자신의 낡은 운동화가 묘한 불협화음을 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이 공간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을 온몸으로 증명하는 듯한 느낌이었죠. 그때 프론트 데스크에서 일하는 젊은 여직원 하나가 그녀의 뒤를 조용히 따라왔습니다. 20살 후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인상의 여직원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한유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한유나는 여느 직원들과 달리 차갑게 그녀를 재단하는 시선이 아니라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김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님, 혹시 길을 잃으셨나요? 한유나는 조심스럽게 그러나 따뜻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한유나의 태도에 약간 놀라면서도 이 상황을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습니다. 아니요.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왔어요. 한유나의 얼굴에는 난처함이 스쳤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힐끗 보더니 몸을 조금 숙여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할머님, 죄송하지만 여기 커피 값이 좀 비싸요. 한 잔에 무려만 5,000원이거든요. 그 말에는 그녀의 초라한 행색이 혹시라도 경제적인 부담으로 이어질까 염려하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속으로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옷차림이 그렇게나 없어 보였는지 한유나의 진심 어린 걱정이 더욱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니 과연 그럴 만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김정숙은 흔들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오늘은 특별한 날이라서요. 제가 꼭 마시고 싶은 커피가 있거든요. 한유나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으로 김정숙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그녀를 막아서지는 않았습니다. 작은 목소리로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하지만 혹시 매니저님이 보시면 좀 그럴 수도 있으니까 조심하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김정숙은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매니저가 손님을 가려받는다는 소문이 정말 사실인 모양이었습니다. 한유나를 따라 커피숍으로 걸어가면서 김정숙은 자신의 호텔이 얼마나 많이 변해버렸는지 마음속으로 되뇌고 또 되뇌었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호텔이 겉모습에만 치중해 진정한 품격을 잃었다는 사실에 그녀의 가슴은 답답해졌습니다. 한유나의 안내를 받아 커피숍 입구에 거의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마치 경고처럼 뒤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유나 씨,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그만두지 못해? 김정숙은 돌아보지 않아도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최현우 총괄 매니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한유나에게 성큼성큼 다가오더니 김정숙을 힐끗 보며 불쾌한 듯 짜증을 냈습니다. 이런 늙은이를 왜 커피숍까지 안내? 당장 나가라고 해! 그의 목소리는 명령조였고 김정숙을 마치 투명 인간처럼 취급했습니다. 한유나는 작은 목소리로 조심스럽게 반박했습니다. 매니저님 손님이시잖아요. 커피 드시겠다고. 최현우는 한유나의 말이 우습다는 듯 코웃음을 쳤습니다. 커피, 여기가 무슨 동네 다방인 줄 아나? 이런 차림으로 와서 15,000원짜리 커피 마실 사람 같아 보여? 그 한마디가 김정숙의 심장을 꿰뚫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화끈거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 모든 모욕을 묵묵히 견뎌냈습니다. 자신이 직접 확인해야 할 진실이 눈앞에 있었기 때문이었죠. 김정숙은 억눌린 분노 속에서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젊은 친구, 나도 돈은 있어요. 그냥 커피 한 잔 하고 가려는데 왜 이러시는 거예요? 최연우는 김정숙의 말을 비웃기라도 하듯 고개를 저으며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요. 여기는 당신 같은 늙은이가 오는 곳이 아닙니다. 혹시 무료급식소나 경로당을 찾으시는 거면 시청에 물어보세요. 죄송하지만 저희는 품격 있는 호텔을 지향합니다. 다른 고급 손님들에게 피해가 될 수 있어요. 최연우의 말이 김정숙의 뇌리를 스치는 순간 30년 전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졌습니다. 처음 이 자리에 작은 여관을 열었을 때 그녀는 남루한 차림의 손님들을 그 누구보다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출장 나온 세일즈맨,
시골에서 올라온 농부, 일자리를 찾아 헤매던 청년들까지 모두 그녀에게는 귀한 손님이었죠. 특히 20년 전 비 오는 날 밤에 찾아왔던 한 할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옷은 흠뻑 젖고 신발은 너덜너덜했지만 김정숙은 따뜻한 수건과 새 옷까지 내어주며 그 할아버지를 보살폈습니다. 할아버지는 다음 날 눈물을 글썽이며 너무 고맙다고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김정숙은 그때 진심으로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런데 지금 자신이 평생을 바쳐 키운 호텔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니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녀의 가슴은 아릿한 고통으로 가득 찼습니다. 최연우는 김정숙의 속마음은 안중에도 없다는 듯 계속해서 그녀를 몰아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차 커졌고 날이 선 채였습니다. 지금 다른 손님들이 다 보고 있잖아요. 제발 당장 나가주세요. 아니면 보안을 부를 수밖에 없어요. 주변의 시선들이 그녀에게 쏠렸습니다. 저들이 모두 자신을 잡상인이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노인처럼 보고 있다는 것을 김정숙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굴욕감과 수치심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정말 이 상황을 여기서 끝내고 자신의 정체를 밝혀야 할까? 그녀는 잠시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과연 이 호텔에 아직 사람을 대하는 진심이 남아있을까요? 바로 그때 한윤아가 최연우 매니저 앞에 굳건히 섰습니다. 매니저님, 이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손님을 대하면 안 되죠. 최연우는 한윤아의 예상치 못한 반항에 격분했습니다. 한윤아 씨, 지금 나한테 반항하는 거야? 신입 주제에 감히 내 앞에서 이 늙은이를 두둔해? 그의 고함은 로비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습니다. 한윤아의 목소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반항이 아니라 옳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직원 교육받을 때 분명히 들었거든요. 모든 손님을 똑같이 정중하게 대하라고요. 저희 호텔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손님에 대한 존중이라고 배우지 않으셨습니까? 한윤아는 최연우의 말에 논리적으로 반박하며 김정숙을 끝까지 감싸려 했습니다. 그녀의 용기 있는 행동에 김정숙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차갑고 냉정한 호텔에서 아직도 이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직원이 있다니. 한윤아는 최연우의 계속되는 윽박지름에도 불구하고 김정숙을 이끌어 로비 한쪽의 조용한 테이블로 안내했습니다. 물 한 잔을 가져다 주며 그녀는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죄송해요, 할머님. 매니저님이 평소에 좀 그러세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끝까지 도와드릴게요. 그녀의 진심 어린 미소를 보며 김정숙은 마음이 뭉클했습니다. 아직 이 호텔에 희망이 있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최연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한윤아를 따라 테이블까지 다가와서는 더욱 큰 소리로 윽박질렀습니다. 한윤아 씨, 당장 이 노인네 내보내. 이게 마지막 경고야. 그의 목소리는 로비에 있는 모두를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최연우는 한윤아의 행동에 더욱 격분했습니다. 주변의 손님들이 모두 저희 쪽을 쳐다보았고 김정숙은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릅니다. 그녀의 얼굴은 화끈거렸지만 동시에 단단한 결심이 섰습니다. 이 상황의 끝을 보리라. 바로 그때 로비 저쪽에서 누군가 급하게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정장 차림의 50대 중반 남자가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습니다. 이름표에는 이민준 이사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그는 김정숙이 호텔을 경영할 때부터 함께 일했던 오랜 동료이자 호텔의 중요한 의사 결정권자였습니다. 이민준은 이 상황을 목격하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는 가까이 다가와서 김정숙의 얼굴을 자세히 보더니 갑자기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회장님? 그가 조용히
그러나 명확하게 말했습니다. 그 한마디가 로비 전체를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이게 만들었습니다. 최연우도 한윤아도 주변의 모든 손님들도 깜짝 놀란 표정으로 김정숙을 쳐다보았습니다. 최연우는 충격에 빠진 듯 입을 벌린 채 김정숙과 이민준 이사를 번갈아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이민준은 김정숙의 낡은 차림새를 보고 당황한 듯 허둥지둥했습니다. 그러더니 깊숙이 허리를 숙여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회장님, 어쩐 일로 오셨나요?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이민준 이사는 그런 최연우를 돌아보며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 매니저, 지금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설마 회장님을 내쫓으려고 한 건가? 그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서려 있었습니다. 최연우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고개를 푹 숙였고 이민주는 더욱 격분한 목소리로 최연우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최민수 대표님께 연락하세요. 회장님 오셨다고. 그제야 김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아닙니다. 이 이사님. 제가 직접 올라가지요. 그녀는 이민준과 함께 아들이 있는 30층 대표이사실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로비의 모든 사람들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방금 벌어진 믿기지 않는 상황을 곱씹고 있었습니다. 30층 회장실에 도착하자 아들 최민수는 어머니의 초라한 차림을 보고 깜짝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혼란과 당황스러움이 역력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이런 차림으로 무슨 일이세요? 최민수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이민준 이사를 쳐다보았습니다. 이민준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로비에서 벌어진 모든 일을 간략하게 설명했습니다. 최민수의 얼굴이 순식간에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그는 분노를 억누르며 소리쳤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까?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 내쫓으려 하다니. 김정숙은 아들의 흥분을 가라앉히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도대체 직원 교육을 어떻게 시키고 있는 거냐?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해서 내쫓으라고 내가 가르쳤느냐?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오랜 세월 쌓아온 실망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최민수는 어머니의 꾸짖음에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안일한 경영으로 인해 어머니의 평생 철학이 훼손되었다는 사실에 깊은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김정숙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장 최 매니저와 한윤아 씨를 여기로 부르세요.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민주는 즉시 연락을 취했습니다. 잠시 후 최연우와 한윤아가 회장실로 올라왔습니다. 최연우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려 있었고 다리는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옆에 선 한윤아는 여전히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불안해하고 있었습니다. 김정숙은 의자에 앉아 차분하게 최연우를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최 매니저, 30년 전 제가 이 자리에 작은 여관을 열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최연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김정숙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오히려 더 어려워 보이는 손님일수록 더욱 정중하게 대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진짜 품격이란 그런 곳에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최민수와 이민주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깊은 깨달음을 얻는 듯 했습니다. 김정숙은 최연우를 향해 차분한 목소리로 자신의 경영 철학을 이야기했습니다. 최 매니저, 호텔이라는 공간은 단순히 잠을 자고 밥을 먹는 곳이 아니에요. 이곳은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주는 곳이죠. 진정한 서비스는 손님의 지갑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보는 겁니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30년 넘게 쌓아온 세월의 지혜와 깊은 신념이 담겨 있었습니다. 최연우는 고개를 든 채 멍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부끄러움과 함께 이제껏 자신이 추구했던 가치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는 듯한 기색이 스쳤습니다. 김정숙은 최연우에게 마지막으로 충고했습니다. 젊은 친구, 당장 호텔 일을 그만두라는 말은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앞으로는 꼭 기억하세요.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당신은 이미 호텔리어가 될 자격을 잃은 겁니다. 최연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다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이민준 이사는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최 매니저, 회장님이 직접 나서서 확인하실 정도로 문제가 심각했다는 걸 이제 알겠나? 최민수도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최 매니저,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정말 손님을 차별해서 받았다고? 하지만 김정숙은 아들을 제지하고 한윤아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한윤아 씨, 정말 고마워요. 당신 같은 직원이 있어서 이 호텔이 아직 살아있구나 싶어요. 한윤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안도와 감동이 교차했습니다. 회장님, 앞으로 절대 손님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회장님의 가르침을 늘 기억하겠습니다. 그날의 이야기는 호텔 내부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최연우는 결국 사직서를 내고 떠났고 한윤아는 그 자리를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진정한 서비스의 의미를 몸소 실천하며 새로운 매니저의 역할을 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정숙은 한윤아의 진심과 용기가 호텔의 미래를 다시 밝혀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김정숙은 다시 그랜드 호텔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평상복이 아닌 단정하고 기품 있는 차림이었습니다. 로비에 들어서자 한윤아가 그녀를 발견하고 환한 미소와 함께 달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다시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반기는 한윤아를 보니 김정숙의 마음은 뭉클했습니다. 그녀는 한윤아에게 물었습니다. 어떠세요? 매니저 일은? 한윤아는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습니다. 처음엔 좀 어려웠는데 회장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배워가고 있어요. 모든 손님을 마음으로 대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김정숙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호텔의 변화는 한윤아로부터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호텔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어떤 손님에게든 정중하고 따뜻하게 응대하고 있었고, 특히 한 구석에서 작업복 차림의 아저씨가 커피를 마시고 있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최연우가 내쫓았을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른 고급 손님들과 똑같이 정중한 대접을 받고 있었습니다. 한윤아가 그녀 옆으로 와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저분은 우리 호텔 인테리어를 맡은 업체 사장님이세요. 처음엔 작업복 때문에 다른 직원이 실수할 뻔했는데 제가 정중히 모셨더니 앞으로도 저희 호텔을 자주 이용하시겠다고 하셨어요. 김정숙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잘했어요. 그게 진짜 서비스예요. 호텔을 나서면서 김정숙의 마음은 뿌듯함으로 가득했습니다. 30년 전 그녀가 품었던 사람을 향한 존중이라는 꿈이 다시 살아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품격은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이 아닌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타인의 마음을 헤아리는 따뜻한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겉모습에 갇히지 않고 마음을 여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을 그녀는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 호텔은 이제 외형적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진정한 품격을 갖춘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김정숙은 이 모든 변화가 한윤아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알기에 더욱 깊은 감동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 호텔의 미래가 이제야말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을 울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